황교안 권한대행에게 걸려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지금 이분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특검의 경우에는 수사기간을 연장해야 되고, 그리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승인해야 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이 황교안 권한대행의 길이 막혔다, 총리 문제 너무 심각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이 황교안의 산을 야당은 좀 어떻게 넘을 전략을 세우고 계시는지요? 예, 황교안 권한대행은 두 얼굴 아니 세 얼굴을 가진 공직자입니다. 하나는 국무총리입니다. 네, 뭐 사실 사퇴됐다가 이제 극적으로 다시 지금 권한대행이 됐는데요. 네, 하나의 얼굴은 국무총리고 또 하나의 네, 얼굴은 대통령 권한대행입니다. 네, 근데 하나 얼굴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 세 번째 얼굴은 현재 예비후보 같은 그런 행보나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예비후보의 얼굴을 또 하나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떤 때는 국무총리의 권한이라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은 그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같은 경우 네, 자기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국회에 나와서 청와대는 누가 관리합니까 했더니 국무총리 본인이 관리합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네, 내용도 있는 걸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그때 답변이 달라지는 분입니다. 어떤 때는 총리로서, 어떤 네, 때는 권한대행으로서. 네, 예를 들어서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이 불가피해서 네, 3일 이전에 만약에 30일 연장을 신청하게 되면은 과연 어떤 태도를 보일지, 이것도 굉장히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또 네, 하나는 예비후 얼굴인데 지금 네, 각종 그 언론에 네, 대통령 후보로 얘기되신 분들의 여론조사 나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본인이 그런 생각이 없으면 거기서 빼달라고 하고, 나는 네, 절대로 출마할 생각이 없이 과도국정에 충실한 관리에 매진하겠다, 이렇게 답변하면 모든 게 끝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네, 현재는 애매모호한 답변을 통해서 마치 후보로 나올 수도 있는 것처럼 가능성을 열어놓고 하기 때문에 네, 국정이 더욱더 혼란에 빠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민주당에서는 황교안 대행이 일단 자기 입장을 명확히 하는 것이, 정체성을 명확히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먼저 특검 수사 기간에 대해서는 특검에 따라서 이미 요청을 한번 했습니다. 네, 특검 수사를 하다 보면은 이 사실관계 파악이 좀 미진한 것도 있고 네, 또 새로운 수사 요인도 발생을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30일 연장 요청이 이미 특검에서 거론한 바가 있고 저희도 네, 어제 요청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당연히 이제 조건 없이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당연히 지금 그 형법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형법 110조와 111조를 넘어서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네, 분명한 사실 밝혀야 할 때는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는 단서가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부분도 청와대 막무가내 버티기, 청와대가 무슨 범죄 증거의 은닉 장소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또한 박 대통령의 사유지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압수수색을 갖다가 허용해야 예, 된다는 생각이고요. 네, 계속 이거에 대해서 황교안 권한대행이 새 얼굴을 번갈아 음, 바꿔가면서 네, 그때 거부해 나간다면은 네, 저희는 어제 헌법이 범위 내에서 네,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사실 근본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실상 그렇죠. 예, 박 대통령이 어제도 특검 수사 대면 조사를 느닷없이 거부한 거 예, 아니겠습니까? 예, 3종 세트 검찰 수사도 예, 거부했고 그것 예, 공개적으로 하겠다고 해놓고는 거부했고요. 그렇습니다. 특검 수사는 지금 거부 내지 회피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공개했다는 게 이유예요. 예, 아니 그러면은 뭐 참나. 언론에 공개하는 것이 과연 어디가 공개냐의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온천하가 알고 있는 사실인데 네, 그렇게 아무 한 점에 잘못이 없다 한다면 음, 떳떳하게 조사를 받으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네, 뭐 비밀리에 특혜 음, 조사를 받겠다는 것도 아니고 네, 회피하고 있는 거라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헌재 출석도 회피할 겁니다. 네, 결국은 네, 대통령은 탄핵당한 최악의 대통령이었습니다만 탄핵 심판 과정도 지금 최악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음, 결국 최종적인 목표는 그 헌재의 심리를, 여러 음, 가지 수사 과정을 거부하거나 회피하거나 지연시켜가면서 네, 3월 13일 이정미 재판관 퇴임 이전에 네, 헌재의 심판 인용이 되는 것을 막고 음, 그 이후로 끌고 가려는 음, 그런 고도의 음, 잘 짜여진 그런 음, 시나리오를 가지고 네, 대처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황교안 권한대행도 이 시나리오의 한 주역인지 아닌지 네, 저희는 상당히 의심하고 있고, 만약에 그러한 모습으로 특검 수사기간 연장이라든가 네,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서 잘못된 결정과 태도를 보인다면은 네. 거기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확실하게 묻겠습니다. 네. 자, 의원님 하나하나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그 황교안 권한대행 오늘 대정부 질문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것도 어제까지도 좀 미정이었습니다. 네. 저희가 처음에 이 국회에서 그 각 당 모두가 모여서 합의할 때, 새누리당까지 포함해서 네. 합의할 때는 대정부 질의할 때 이틀을 잡고, 네. 저희는 뭐 이틀, 민주당은 다 나와야 된다 입장이었습니다만은, 네. 다른 입장도 있고 해서 네. 하루 정도, 그러니까 정치 분야 하루 정도를 비경제 분야에서 나와서 하신 거로 네. 이렇게 양해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네. 이틀 중에 하루도 지금 안 나오겠다고 했다가 네. 또 강력하게 그 국회 결의로 출석 요구를 전달하니까 네. 또 나올 것처럼 했다가 네. 또 어렵다고 했다가 지금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나올 거로 봅니다만은 네. 오늘 국회까지 또 안 나온다면은 그것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세 가지 얼굴 이럴 땐 또 권한대행이라 자리를 비울 수 없다라는 네. 있을 수 없는 이유로 음. 불출석하려는 모습을 보인다면은 네. 그것도 국회에다 국민에 대한 잘못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황교안 권한대행이 그때그때 얼굴을 바꿔가면서 가면을 바꿔가면서 지금 계속 대응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주신 건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 그 대정부 질문에 만약에 참석을 안 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그 국회법에 따라서 뭐 좀 그 처벌이 필요한 것 이런 건 아닙니까? 그 당연히 뭐, 출석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총리로서는 당연히 이제 국회에 의결이 있으면 출석을 해야 됩니다. 이 네.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그거에 대해서 따져 묻고요. 네. 또 하나는 결국은 이제 그 국회에 놔두는 그 주요 정당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로 보여지기 때문에 네. 거기에 맞는 저희들의 조치를 밟아 나가겠습니다. 또한 특검법 관련한 것도 지금 수사기관 연장 문제에 대한 황 네. 대행의 애매모호한 태도 또는 부정적인 태도 때문에 특검법을 70일에서 120일까지 수사할 수 있는 연장 네. 없이 네. 이런 법안도 현재 발의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네. 법사위에 네. 지금 제가 좀 올라가 그것 있는 좀 상태입니다.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그 네네. 특검법을 당시 입법할 때 수사기간을 야당에서는 100일을 했는데 김도읍 그 당시 새누리당 수석부 대표가 당연히 자동 연장되는 거니까 70일, 30일로 하자라고 해서 야당이 그런 요구를 받아서 수렴한 셈인데 이제 와서 새누리당과 황교안 권한대행 측이 말바꾸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가능한데 이 점은 좀 야당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제가 어제 그 이 특검법을 당시 만들었던 그 네. 박범계 의원도 지금 법사위 간사죠 만나서 네. 얘기를 해봤는데 네. 지금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 그 100일을 전제로 만든 겁니다. 하지만 네. 예. 그러면 그냥 기본을 70일로 하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장해서 30일을 쓰자 해서 네. 그거를 두 단계로 나눠서 예. 70일은 기본 기간으로 하고 예. 요청하면 자동적으로 거의 자동적으로 30일 연장해서 예. 100일로 하자 해서 100일을 처음부터 하는 것보다는 네. 그 내에서 소구간을 나눠주자 하는 취지로 해서 네. 만들어진 겁니다. 사실은 이제 100일을 전제로 만들어진 것이 이 특검법이기 때문에 네. 1차 수사기간 70일 내에 완료가 되지 않으면 네. 30일 추가가 되는 것은 조건 없이 예. 요청이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될 문제입니다. 예, 근데 예. 이것을 이제 와서 예. 특검 연장이 자신들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해서 네. 막으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예. 저희가 이것대로 당연히 황 대행이 이제 특검 수사기간 연장에 대해서 승인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촉구하고 압박을 할 거고요. 네. 그것과 별개로 네. 제가 아까 소개했던 것은 특검법을 네. 70일이 아닌 50일을 추가한 120일을 기본으로 하는 네. 물론 이제 이번에 한해서입니다. 네. 그래서 법안 내용을 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네, 지금 그 황교안의 스탠스와 관련해서 황교안 총리 권한대행 스탠스와 관련해서 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이를테면 총리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은 어느 정당에 배속돼 있는 그 정당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은 당연히 지금 그 정부에서 특히 특검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사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중립적 상황에서 평가를 해서 이걸 다동 연장을 해줘야지 이걸 어떤 정략적인 정당의 목표로 활용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네, 당연한 지적입니다. 아까 특검법을 만들 때 합의 과정에 100일을 전제로 했다는 것을 지적했고요. 네, 두 번째는 지금 권한 대행으로서 네, 이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특검이 의혹을 갖고 수사하면서 계속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기간이 30일 연장이 필요하다고 요청이 되면은 네. 당연히 이제 권한대행이 음흠. 이 승인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이걸 가지고 뭐 지금 안 된다고 얘기한 것은 아니지만 네. 뭐 입장을 그때 안 가서 밝히고 있어요. 그때 예. 가서 얘기하겠다. 뭐 또 내부적으로 들어보면 좀 부정적이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네.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예. 그렇군요. 오늘 있을 대정부 질문에 황교안 권한대행이 출석을 하면 아마도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질의하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예컨대 그 청와대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이것은 분명히 황교안 권한대행의 책임이지 않습니까? 그 승인 그렇습니다. 여부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 정확한 입장 표명을 안 하면서 피하고 있다. 만약에 이것을 황교안 대행이 결정했다면 이것은 탄핵 대상이다라는 정의당 심상정 대표의 지적도 있었는데요. 관련해서 그 더불어민주당은 계속 황 대행이 이런 식으로 이를테면 특검도 수사기관 문제 그리고 청와대 압수수색 문제 이게 성역화하는 문제에 대해서 고집한다. 이럴 때 더불어민주당은 어떻게 할 건가요? 예. 사실 황교안 권한대행은 총리를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했지 않았습니까? 네. 뭐 법무부 장관도 사실 했죠.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 국정농단 정부의 아주 네. 중요한 핵심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국민들이 현 정부에 대해서 탄핵을 할 때, 대통령 탄핵할 때 현 정부에 대한 탄핵도 내용적으로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네. 다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국정의 관리를 위해서 총리까지 탄핵되기는 어려워서 저희가 이제 과도국정 관리라는 것들을 갖다가 네.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양해하에 지금 하고 있는 네. 것이거든요. 예. 근데 과도국정 관리에 있어서도 지나치게 박근혜표 정책을 음흠. 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밀어붙인다든가 그렇죠. 국정교과서 같은 게 대표적인 것이죠. 네. 뭐 가속 페달을 계속 밟아서 걱정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또 이 국정농단의 또 피의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수사를 하고 있는 네. 특검에 대해서 또는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서 네. 계속 그쪽과 한 몸으로 움직인 듯한 음흠. 그런 태도를 보인다면은 네. 황교안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민심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흠. 저희가 헌법이 보장한 범위 내에서 모든 책임을 묻겠다고 이제 하고 있는데 그 네. 내용에 뭐 그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어떤 총리 건가요? 탄핵 들어갈 수 있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까지는 이제 강력한 경고를 보낸 것이고요. 네. 계속적으로 잘못된 결정과 그 입장 태도를 보일 때 네.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 당 내부 또 야삼당끼리 긴밀하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명한 것은 그렇게 잘못된 결정을 황교안 대행이 그때그때 입장을 바꿔가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음흠. 특히 헌재를 무력화하는데 협조하고 한다면 그대로 넘어가지는 않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 원내 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총리 탄핵까지 포함해서 헌법이 정한 모든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겠다. 이런 것으로 저희가 이해하면 되겠죠. 예, 그러나 이제 뭐 한 가지를 정해놓고 즉각적으로 뭐 준비에 들어가거나 이렇게까지 아직 논의하지는 않았습니다.